안녕하세요. 독고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과목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일반 핵심 정리를 제가 독고리가 강의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과목은요,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독고리가 아주 액세스 강의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커말 읽음 영상을 190만 뷰 넘게 봐주신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핵심 정리집에는 최근 5개년도치 상시 기출문제 내용을 토대로 시험에 나왔던 부분을 아주 잘 정리해봤습니다. 각 단원이 끝나면 단원마다 핵심 문제를 풀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꼼꼼하게 담아봤습니다. 아울러 이 교재와 총정리 450제 문제를 같이 하시게 되면 커말 1급 필기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강의는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교재만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이 열심히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쉽고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도록 독고리 커말 강의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마지막 과목입니다. 커말 1급 필기 마지막 과목인 데이터베이스 일반 핵심 요약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핵심 정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는요, DB라고 부릅니다. 여러 시스템들이 공유하고 소유하고 유지하며 보수하는 공용 데이터를 말해요. 자, 특징으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공유할 수 있고요. 독립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고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일관성 및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데이터가 중복되면 제어가 분산되어 무결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자, 단점 한번 살펴볼게요. 이 데이터베이스는요,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비용이 증가해요. 복구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복잡하고 속도도 느리게 됩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도 체크해 볼게요. 액세스 파일에 암호를 설정하는 방법 정리해 볼게요. 우리 단독으로 열기 한 후에 파일에 정보 가면 데이터베이스 암호 설정이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볼게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DBMS라고 부릅니다. 자, DBMS는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관리, 요구에 따라 정보를 생산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데이터의 종속성과 중복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동시 접근이 가능해요. 여러 명이 같이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데이터를 공유하고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자, 백업과 회복 절차가 복잡해요. 이거는 단점에 해당되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능 세 가지 한번 볼게요. DBMS 정의 기능은요, 타입 구조, 이용 방법을 정의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작은 검색, 갱신, 삽입, 삭제에 대한 방법을 정의하게 됩니다. 제어 볼게요. 정확성과 보안성, 무결성, 권한검사, 병행 제어 기능 등을 정의하게 됩니다. 요 세 가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관계형은 relationship 해가지고 R이 붙습니다. RDBMS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고요. 자, 대표적인 예로 MS, SQL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언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정말 중요하고요. 거의 매 회마다 나오니까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데이터 정의어를 DDL이라고 불러요. 데이터를 생성, 수정할 때 사용하고요. 관리자나 설계자가 사용하게 됩니다. 예시 구문 볼게요. 테이블 생성은 create, 테이블 정의, 구조 변경하는 건 alter입니다. 테이블 삭제는 drop입니다. 자, 데이터 조작어 한번 볼게요. DML 이렇게 부르고요. 저장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처리할 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검색, 삽입, 삭제, 변경, 절차식, 비절차식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요. 자, 여기에 쓰는 예시 구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select 검색할 때 쓰는 구문이고요. update 갱신할 때 씁니다. insert 삽입할 때 쓰고요. delete 삭제할 때 써요. 이 데이터 조작어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커말 1급 실기할 때 정말 많이 쓰는 구문이니까 조작어는 꼭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제어 DCL입니다.
보완, 무결성, 회복, 병행 제어 등을 정의할 때 사용하고요. 이 제어는요, 데이터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는 구문 볼게요. 커밋, 반영하는 겁니다. 롤백, 반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됐던 거 되돌리게 할 수 있고요. 그랜트, 허가하는 거예요. 허가. 리보크, 허가했던 거 취소하는 겁니다. 자,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볼게요.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시킨 모델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계층 구조가 아니라 객체나 관계를 이용한 표로 정의하게 되는 걸 관계형이라 그래요. 자, 우리 관계는 1대1, 1대 다 대 다로 구성됩니다. 자, 구성 형태 한번 살펴볼게요. 테이블은요, 행과 열로 표현됩니다. 우리 튜플은 레코드의 집합이라고 불러요. 자, 튜플은 뭐라고요? 행을 구성하는 객체입니다. 레코드로 부릅니다. 속성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열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가장 작은 논리적인 단위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필드 또는 애트리뷰트라고 합니다. 도메인 별표해 주십시오. 도메인은요, 하나의 애트리뷰트,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국어라는 과목 필드가 있을 때 얘 도메인은 어떻게 됩니까? 0부터 1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말해요. 시험에 나왔던 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애트리뷰트는 널 값을 가질 수 없어요. 차수는 디그리라 그럽니다. 애트리뷰트 그리고 속성의 개수를 말하고요. 기수, 튜플의 개수를 말한다는 거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유일하고 순서에 제한이 없습니다.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성의 이름은 유일합니다. 근데 값은 유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국어라는 과목은 유일하죠. 우리 학교 성적에서 국어라는 과목. 근데 국어는 A 학생이 100점을 맞았다 그래서 B 학생도 어때요? 100점 맞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B도 100점을 가질 수 있죠. 이렇게 똑같은 필드에는 같은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유일하지 않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속성의 일부를 키로 정리합니다. 왜? 구분하려고.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키 종류를 볼게요. 자, 기본 키입니다. 얘는 별표 3개에도 모자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 키는 특정 레코드를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키를 기본 키라 그럽니다. 널 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즉 값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중복이 안 돼요. 후보 키 중에서 선택한 주키를 말해요. 후보 키는 뭐냐? 후보 키는 기본 키로 사용될 수 있는 속성이에요.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기본 키는 여러 개 필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기본 키에 얘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 주민번호가 있고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학번이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운전면허 번호도 있고요. 자, 이런 게 바로 기본 키에 들어가게 됩니다. 외래키 살펴볼게요. 관계가 성립된 테이블 A하고 B에서 A가 참조하고 있는 B의 기본 키와 같은 속성을 갖는 A 테이블의 속성입니다. 즉 B의 기본 키가 A 테이블에서 연결되고 있는 걸 외래키라고 부릅니다. 대체키 한번 볼게요. 후보키 중에서 기본 키를 제외한 나머지 속성을 대체키라고 그러고요. 슈퍼키 읽어보세요. 자, 하나의 테이블에서 후보키가 하나도 없을 때 2개 이상의 열을 연결시킬 때 슈퍼키라고 합니다. 이거는 유일성은 만족하게 되는데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아요. 왜? 2개 이상 열을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객체 무결성 체크해 볼게요. 기본 키는 널 값을 가질 수 없다는 걸 객체 무결성이라고 그러고요. 참조 무결성 읽어볼게요. 외래키 값은 기본 키 값과 동일해야 됩니다. 왜? 아까 그랬잖아요. 외래키는 뭐예요? B 테이블의 기본 키와 같은 속성을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외래키는요, 연결된 기본 키와 값이 동일해야 됩니다. 정규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규화는 노말이에요, 노말.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체크해 볼게요. 테이블 조작 시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복과 종속성을 배제하는 원칙을 정규화라 그럽니다. 논리적 단계에서 수행하게 되고요. 속성수가 적은 릴레이션으로 분할된다는 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종속성을 제거하는 과정이고요. 중복을 완벽하게 제거는 못한다 돼 있죠. 자, 정규어는요 1정규형이 있고 5정규형이 있습니다. 1정규형은 1NF, 5정규형은 5NF라고 부르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상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개체관계 모델 볼게요. 이걸 ER 다이어그램 부르고요. 피터 첸이 제시하게 된 겁니다. 개체 간의 관계를 표시하고요. 특정 시스템을 고려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개념적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현실 세계를 논리 데이터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개체는요,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정보 단위를 말하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현됩니다. 직사각형. 속성은요, 개체를 구성하는 요소, 필드에 해당합니다. 속성은 이렇게 타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 관계는요, 1대1, 1대다, 다대다. 마름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스키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스키마는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의 구조를 뜻합니다. 자료의 표현 방법을 뜻하고요. 자료 간의 관계를 형식 언어로 정의한 구조를 스키마라 그럽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주어진 설정에 따라 이 스키마를 생성하게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가 자료를 저장, 조회, 삭제, 변경할 때 DBMS는요,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참조해서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특징으로는 데이터 사전에 저장이 되고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특정 부분을 모델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데이터 구조의 특성을 의미하며 인스턴스에 의해 규정이 된다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개념 스키마 한번 볼게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논리 구조를 보여주게 되고요. 외부 스키마는 서브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사용자가 사용하는 관점에서 본 논리적인 구조를 말합니다. 내부 스키마는요, 물리적 저장 장치, 기계 관점에서 봤다.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체크해 볼게요. 데이터 사전은요, 데이터베이스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테이블과 뷰들의 집합이 됩니다. 인스턴스는요, 스키마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의미하고 인스턴스들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의 상태가 된다는 거 알고 가실게요.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구성 요소 살펴보겠습니다. 개체는 데이터베이스에 표현하려는 인간이 생각하는 개념, 정보 단위 같은 현실 세계의 대상체를 개체라 그러고요. 엔티티라고 부릅니다. 자, 속성은요, 애트리뷰트라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입니다. 파일 구조상의 데이터 항목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필드라고 부릅니다. 자, 관계입니다. relationship, 개체 간의 관계 또는 속성 간의 논리적인 연결을 관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개체, 속성, 관계 이 세 가지가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핵심 정리 끝났고요. 저희 관련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핵심 문제 저 독고리가 같이 풀어드리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볼게요. 데이터 입력 시 삭제할 때 이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위한 기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정규화. 여기 추상화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추상화는요, 특정 그룹 내에 공통점만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걸 추상화라 그럽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 볼게요. 데이터의 보안, 회복, 무결성, 병행, 수행, 제어 등을 정의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입니다. 관리자가 데이터 관리를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언어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정답은 제어입니다. DCL. 자, 3번의 데이터 정의어는요, DDL이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수정할 때 사용되는 언어고요. 데이터 조작어 DML이라고 부르죠.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처리할 때 쓰는 언어라고 부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볼게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도메인은 하나의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작 값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이건 맞고요. 2번 볼게요.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들은, 우리 튜플은 레코드죠. 모두 상이할 수 있고 튜플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 여러분, 아까도 언급해 드렸지만 이 튜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도 볼게요. 튜플의 수를 카디널리티, 애트리뷰트의 수를 디그리라 부릅니다. 우리 디그리를 차수라고 부르고요. 카디널리티를 기수라고 부릅니다. 자, 4번 볼게요. 애트리뷰트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인 단위를 말합니다. 파일 구조상 데이터 필드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문제 볼게요. 액세스의 기본 키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기본 키는요, 디자인 보기에서 할 수 있어요. 기본 키로 설정된 필드는 널 값이 허용되지 않고요. 기본 키로 설정된 필드에는 항상 고유한 값이 중복되지 않게 고유한 값이 입력되도록 확인이 됩니다. 자, 4번이 틀렸네요.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테이블에서 기본키 설정을 해제하면 해당 테이블에 설정된 관계도 삭제된다? 여러분, 관계가 설정된 테이블에서 기본키를 해제하려면요, 관계를 삭제해 주셔야 돼요. 관계를 지우고 해야 기본키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얘는 아예 순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볼게요. 참조 무결성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참조하고 참조되는 테이블 간의 참조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2번 볼게요.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 즉 외래키 값이 있는 테이블의 레코드 삭제할 때는 참조 무결성이 위배될 수 있다. 여러분, 기본키 값이 있는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를 삭제할 때는 참조 무결성 규칙이 위배돼요. 근데 외래키 값이 있는 테이블은 레코드를 삭제해도 위배되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정교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볼게요. 정교화는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 더 작은 필드로 테이블로 분해하는 과정 맞고요.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이다. 맞습니다. 정교화를 통해 종속성을 높인다? 아니죠, 여러분. 종속성을 배제하는 작업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볼게요.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데이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 그래요. 릴레이션은 관계라 그러죠. 속성에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도메인이라 그러고요. 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ER 다이어그램 표기법의 기호와 그 의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여러분, 사각형은요, 개체예요, 개체. 얘가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그 다음 마름모가 관계, 예, 맞습니다. 2번이 맞게 연결됐고요. 타원은 속성입니다. 속성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밑줄 타원은 개체 타입이 아니라 여러분, 밑줄 타원은 기본 키를 의미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9번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 유지해야 되고요. 보안이 보장되죠. 무결성 유지합니다. 종속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제합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0번 한번 볼게요. 데이터베이스의 3단계 구조 중 하나로 전체적인 논리 구조를 보여주는 스키마는? 정답은 3번이죠. 전체의 논리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건 개념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외부 스키마랑 서브 스키마는 같은 얘기죠. 외부 스키마는요, 사용자 관점에서 본 논리적인 구조고요. 내부 스키마는 기계적인, 물리적인 저장 장치 관점에서 본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첫 번째 단원 핵심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테이블 핵심 정리 저 독고리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테이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테이블 만들 때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오피스 2021로 바뀌면서 예전에 16 버전이랑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변했습니다.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로 만들기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디자인이 있고 쉐어포인트 목록이 있고요. 외부 데이터에서 새 데이터 원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입력하면서 테이블 작성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필드 이름은요, 64자까지 입력 가능하고요. 첫 문자를 공백으로 사용 못합니다. 필드 크기는 복제 아이디 16바이트로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테이블명과 필드명은 같을 수 있고요. 필드 이름은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또 테이블명과 쿼리명은 같을 수 없다는 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 체크해 드릴게요.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는 필드와 레코드를 삭제할 수 있어요. 필드를 삭제 시 필드에 있던 자료는 모두 지워지게 됩니다. 되돌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복구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 디자인 보기에서 필드 목록 가시면 여기에서는요, 여러 개 필드를 한 번에 추가할 수 있고요. 필드를 애트리뷰트 전 단원에서 배워봤죠? 얘를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필드는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인 단위를 말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데이터 형식 한번 살펴볼게요. 데이터 형식에 따라 필드의 속성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 디자인 보기에서 이 데이터 형식을 지정하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텍스트부터 살펴볼게요. 텍스트는 글자, 숫자 모두 입력 가능하고요. 255자까지 가능합니다. 일련 번호는요, 1, 2, 3, 4처럼 순차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거고요. 일련 번호 형식은요, 업데이트나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거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메모 볼게요. 메모는 65,535자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긴 텍스트라고 부르고요. 자, 숫자는 기본적으로 정수형이 들어가는데 2바이트가 있고 4바이트가 있어요. 4바이트가 기본 크기고요. 실수형은 소수점 들어가는 수로 4바이트가 소수 7자리까지 표현하고요. 8바이트는 15자리까지 표현 가능합니다. 자, 우리 숫자를 입력할 때도 기본적인 순서가 있는데요. 처음엔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음수, 그리고 0, 마지막으로는 널 값일 때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양수일 때는 녹색으로 1000단위 구분기호로 표시하겠다는 거고요. 음수일 때는 빨강색으로 1000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0일 때는 0이고요. 널값 아무것도 없을 때는 영어로 널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우리 통화는요, 8바이트까지 표현 가능하고요. 소수 4자리까지 표현 가능합니다. 자, 우리 일련 번호 살펴볼게요. 일련 번호는요, 1, 2, 3, 4처럼 순차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업데이트나 수정이 안 되고요. 또 요거 별표하세요. 삭제된 일련 번호는요, 다시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3번을 지웠다면 이 3번은 일련 번호로 쓰일 수가 없어요. yes, no 보겠습니다. yes, no는 두 가지 값 중 하나의 값을 취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비트 크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OLE 개체 볼게요. 다른 프로그램의 개체를 입력합니다. 그림 같은 거고요. 용량이 1GB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하이퍼링크 볼게요. 하이퍼링크는 웹사이트나 특정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고요. 첨부 파일 보겠습니다.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자, 계산 볼게요. 수식에 계산 결과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날짜, 시간은 정해진 형식으로 날짜와 시간을 표현하게 되는데 크기는 8바이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데이터 사전 나왔어요, 여러분. 데이터 사전이란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부르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 개체들에 대한 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메타데이터라고 부르고요. 다른 말로 시스템 카탈로그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 이번엔 테이블 구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테이블 구조는요, 행 선택기를 이용해서 삽입, 삭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필드 삽입할 때는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는 거로요. 아까도 언급해 드렸지만 디자인 보기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인서트 키 눌러도 돼요. 필드 삭제입니다. 기존의 필드를 제거하게 되고요.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딜리트가 이 키에 해당합니다. 필드 이동은요,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수 있는데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X 그리고 컨트롤 V 누르셔도 됩니다. 자, 시험에 나왔던 거 체크해 드릴게요. 필드 설명에 입력된 내용은요, 테이블 구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상태 표시줄 설명에 입력된 내용이 표시하게 됩니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마스크 볼게요. 입력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입력 마스크라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오늘 꼭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0, 4개,
빼기 0 2개 빼기 0 4개면요. 입력할 때 숫자 4자리 그리고 빼기 숫자 2자리 그리고 숫자 4자리 이거를 필수로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는 서식이고요. 세미콜론 한 다음에 0 나오면요. 이 중간에 있는 빼기 기호도 저장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미콜론하고 언더바를 하게 되면 입력할 때 이 입력할 자리에 언더바 표시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입력 마스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0은 숫자를 필수로 입력하는 거고요. 9는 숫자를 선택 입력합니다. 자, 0과 9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샵 볼게요. 샵은 숫자나 공백을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L에다 별표해 볼게요, 여러분. 얘 잘 나와요. L은 문자를 필수로 넣어야 되고요. 물음표는 문자를 선택적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AND는 모든 문자나 공백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C는 모든 문자나 공백을 선택적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자, A는요, 문자 숫자 필수로 넣어야 되는 거고요. 소문자 A는 문자 숫자를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다 표시는 모두 소문자고요. 크다 표시는 모두 대문자로 들어간다는 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필드 속성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형식에는 간단한 날짜, 통화, 표준, 백분율 등등을 정할 수 있고요. 캡션 별표하십시오. 필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표시할 때 쓰는 글자를 말합니다. 기본값 볼게요. 필드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값을 기본값이라 그러고요. 자, 유효성 검사 규칙 별표해 볼게요. 유효성 검사 규칙은 필드에 입력될 데이터의 종류 그리고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하는 이유는요. 정확한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일련 번호나 OLE 개체는 유효성 검사 규칙 할 수 없다는 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유효성 검사 텍스트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설정한 유효성 검사 규칙에 어긋나는 입력이 발생할 경우 나타내는 메시지를 유효성 검사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like죠. 자, 사용자가 지정한 패턴과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을 때 like 연산자를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A를 포함하는 이렇게 되면 like 그 다음에 큰 따옴표로 별표 A 별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INSTR. 자, INSTR입니다. A, B, C, D, E, F, G. 여기에서 따옴표 한 칸 띄고 따옴표 있죠? 공백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백이 몇 번째 있어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는 6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엔 인 연산자 한번 볼게요. 서울, 대전, 대구. 이렇게 쓰면 인 연산자는 뭐뭐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울, 대전, 대구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between 한번 살펴볼게요. between 10 and 20 이렇게 되면요. 이 뜻은 10에서 20 사이를 뜻하고요. 자, 또 하나 between 2024/3/1 and 2024 5/31입니다. 자, 우리 날짜 데이터는요. 앞뒤에 이렇게 샵이 붙어요. 자, 샵이 붙으니까 이 뜻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는 의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필드 조회 속성 볼게요. 컨트롤 표시에는요. 세 가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 상자, 콤보 상자, 목록 상자라 그러고요. 행 원본 유형에는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테이블 쿼리, 값 목록, 필드 목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에 나왔던 건 이게 나왔습니다. 값 목록으로 설정하게 되면 내가 직접 입력한 값을 데이터 원본으로 목록 상자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바운드열 볼게요. 바운드열은 여러 개열 중 저장되는 열 번호를 바운드열이라 그럽니다. 열 개수는 표시되는 열의 개수고요. 열 이름은 열의 제목을 표시할지 안 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자, 열 너비는요. 열에 표시될 크기를 지정하게 되고요. 여러 개일 경우 세미콜론으로 하게 됩니다. 목록 너비는 목록의 너비를 지정하는데 콤보 상자에만 적용되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열 너비가 1cm, 5cm라면 열 너비 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미콜론으로
수 1, 세미콜론 5. 그럼 목록 너비는요, 요 열너비 두 개 숫자를 더한 값이 보통 들어가요. 목록 너비는 6으로 되게 됩니다. 자, 우리 목록값만 허용이라는 말은요, 내가 지정한 값 이외를 입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콤보 상자에만 할 수 있다는 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기본 키 한번 볼게요. 기본 키는 우리가 설정하게 되면 필드 이름 옆에 열쇠 모양 아이콘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요거 누르시면 돼요. 우리 기본 키의 특징은 고유해야 되고요, 유일해야 됩니다. 중복된 값, 널 값이 될 수 없다는 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OLE 개체 메모 첨부 파일은 기본 키가 될 수 없고요, 인덱스 속성은 예입니다. 중복 불가능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여러 개 필드를 기본 키로 정할 수 있고요, 만약 데이터에 중복된 값이 입력되면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된다는 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덱스 볼게요. 인덱스는요, 우리 검색할 때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32개까지 가능하고요, 디자인 보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OLE 개체는 색인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옵션에 3가지가 있는데 아니요, 예 중복 가능, 예 중복 불가능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기본 키는 예 중복 불가능이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우리 기본 키는요, 자동으로 인덱스가 됩니다. 저장할 때 만들어지고 레코드 작업 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게 돼요. 양이 많을수록 인덱스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에 추가나 변경할 때는 갱신, 업데이트 속도는 느려진다는 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관계 설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쿼리 폼 보고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테이블이 열려 있으면 관계 설정할 수 없어요. 닫혀 있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자, 우리 기본 키 필드와 외래키 필드의 형식은 같아야 되며 같은 정보가 있어야 된다. 여기다 별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테이블 쿼리 이쪽에 있는 게 기본입니다. 주 테이블이라고 부르고요, 거래 물품에 있는 상품 번호 필드가 관계 테이블입니다. 거래 정보 테이블에 있는 상품 번호 필드와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드려 볼게요. 참조 무결성 유지가 체크되어 있으면, 자, 주 테이블에 해당하는 거래 물품 테이블에 없는 상품 번호를 거래 정보 테이블에 생성할 수 없도록 합니다. 자,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에 체크되어 있으면 주 테이블인 거래 물품 테이블에서 상품 번호가 바뀌게 되면 거래 정보 테이블의 상품 번호도 같이 바뀌도록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주 테이블인 거래 물품 테이블에서 레코드가 삭제되면 관계가 맺어진 거래 정보 테이블의 관련 레코드들도 같이 삭제되도록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관계의 종류는요, 저희가 이렇게 불러요. 1대1, 1대 다 대 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관계의 종류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구성하는 테이블 간의 기본 키와 외래 키를 설정하고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이 관계는 1대1인지 1대 다인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또 관계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 필드는 주문 테이블의 제품 번호 필드와 관계가 맺어져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제품과 주문은 1대 다가 됩니다. 뭐라고요? 1대 다. 자, 그렇다면 회원 테이블의 회원 번호 필드는 주문 테이블의 회원 번호랑 관계가 맺어져 있죠. 그래서 회원과 주문과의 관계는 1대 다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펴보니까 제품과 회원은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제품과 회원은 다대 다관계로 맺어진다는 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연결된 테이블을 삭제하면 원본 데이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관계가 설정된 테이블에 기본 키 설정을 해제하려면 별표하세요. 먼저 설정된 관계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 꼭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참조 무결성 한번 볼게요. 참조 무결성의 정의는, 이 기능의 정의는 실수로 삭제, 변경하지 않도록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 조건은요, 기본 키가 있어야 되고요, 고유 인덱스가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데이터 형식이어야 되고 액세스 테이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참조 무결성 강화 규칙이라고 하거든요. 자, 요것도 아까 그 관계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기본 테이블에 기본 키필드에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는요, 관계가 설정된 테이블에 외래 키필드 값으로 입력할 수 없게 되고요. 자, 관계가 설정된 테이블에 일치하는 레코드가 존재할 때는 기본 테이블에서 레코드는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설정된 테이블에 일치하는 레코드가 존재할 때는 기본 테이블에서 기본 키를 바꿀 수 없고요. 기본 테이블의 기본 키 값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자동으로 관계가 설정된 테이블에 관련 필드의 값이 모두 수정되도록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기능과 일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 테이블에서 레코드가 삭제되면 자동으로 관계가 설정된 테이블에 관련 레코드들이 모두 삭제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참조 무결성의 예를 요 두 개 테이블로 한번 제가 잘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을 크게 뜨시고, 자, 연필 드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학과 테이블이 주 테이블입니다. 기본 테이블이에요. 자, 학과 코드와 학과명이 되어 있고요. 이 학과 테이블의 학과 코드는 기본 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 테이블 있죠? 학생 테이블에는 학번과 학생명과 학과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학과는 학과 테이블에 학과 코드 필드를 참조하는 외래 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볼게요. 학생 테이블에 지민 학생의 학과를 2로 바꾼대요. 2로. 자, 지민 학생의 학과는 A잖아요. A가 지금 여기 있죠. 근데 얘를 뭐로 바꾼대요? 2로 바꾼다. 여러분, 이 기본에 해당하는 학과 코드에 2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 2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로 바꾸게 되면 참조 무결성은 위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에요. 학과 테이블의 학과 코드를 B를 삭제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B를 삭제했어요. 근데 이 B를 삭제하는 경우는 이 관계가 연결된 여기에 B라는 데이터가 없어야지만 됩니다. 자, 학과 코드 B를 삭제하면 기본 테이블에서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참조 무결성은 유지가 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학생 테이블에 한경주 학생의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자, 학생 테이블에 한경주 레코드를 삭제한다는 건요, 한경주만 지우는 게 아니라 한경주에 속한 이 한 줄 전체를 지우게 되는 거예요. 네, 이래도 참조 무결성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를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참조 무결성이 위배되는 경우는요, 다른 테이블에 의해 참조되는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 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하는 경우는 참조 무결성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레코드 작업 한번 볼게요. 우리 레코드 추가할 때는 항상 마지막에 추가가 돼요. 자, 여기에서 앞서 1단원에서 언급해드렸던 우리 레코드는요, 언제 어디서든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자료의 순서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자, 추가할 때는 컨트롤 플러스입니다. 삭제, 우리 복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개 레코드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고요. 삭제할 때 컨트롤과 마이너스 또는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외부 데이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액세스 프로그램 밖에서 만든 파일을 액세스 내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내로 갖고 오는 경우를 외부 데이터라 그럽니다. 자, 가져오기가 있어요. 텍스트,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 테이블로 가져와서 만드는 기능입니다. 새 테이블로 생성할 수도 있고요. 기존 테이블에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외부 데이터를 갖고 왔다 그래도 원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 기존 테이블에 추가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알아두실 거, 추가할 때 원래 있던 테이블에 있던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연결하기 볼게요. 연결하기는 양쪽에서 원본과 가져온 테이블이 입력과 편집이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결된 테이블을 변경할 때 원본도 자동으로 변경이 되게 할 수 있고요. 연결된 테이블을 삭제하게 되면 원본 데이터는 영향이 없다는 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내보내기 볼게요. 내보내기의 뜻은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또는 출력이라는 말도 써요. 액세스 개체, 엑셀, 워드, 그리고 텍스트, ODBC, 쉐어포인트, PDF
PDF 등으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데이터 구조, 서식 등은 내보낼 수 있는데, 자, 중요합니다. 제약 조건, 관계, 인덱스 같은 속성은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엑셀 파일을 가져오는 경우는요, 한 번에 한 개 워크시트만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2개 이상 워크시트를 가져올 때는 가져오기 명령을 내가 개수만큼 반복하셔야 됩니다. 엑셀에서 정의된 이름의 영역을 액세스에 테이블이나 또는 새 테이블로 만들 수 있고요. 외부 데이터 파일을 가져올 때 데이터를 수정하면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이거 문제 나왔으니까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때 원본 열의 개수는요, 255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초과니까 256개는 안 되고 255개까지는 가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 두 번째 단원 테이블 핵심 정리 모두 끝났고요. 저랑 같이 테이블 핵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테이블 핵심 문제 저 독고리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한번 볼게요. 입력 마스크 설정에 사용하는 사용자 정의 입력 마스크 기호입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9는 소문자로 변환? 아니죠. 9는 숫자를 선택적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크다는 대문자로 바꾸는 거죠. 숫자나 공백을 입력받도록 이거는 샵 기호를 써야 돼요, 여러분. 샵. 그 다음에 세 번째, 작다는 모두 대문자로 바꾼다? 아니죠. 작다는 소문자입니다. 자, 4번 볼게요. L, 영어와 한글 입력받도록 하는 겁니다. 필수로 입력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테이블의 필드 속성 설정 시 사용하는 인덱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인덱스를 설정하면 검색과 정렬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맞고요. 인덱스를 설정하면 레코드의 추가, 수정, 삭제 속도는 느려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데이터 형식이 OLE 객체인 경우는 인덱스를 설정할 수가 없고요. 맞아요. 자, 인덱스는 한 개의 필드에만 설정 가능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인덱스는 여러 개의 필드에 설정이 가능합니다. 틀린 거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입력 마스크를 LA 09 물음표로 설정한 경우 입력할 수 없는 값은 그랬죠? 자, 여러분, 처음에 L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글자는 영어나 한글이 필수로 입력돼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라고 썼잖아요. A는 영어, 한글, 숫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어 들어갔고요. 숫자가 들어갔으니까 여기까지는 또 맞는 거예요. 자, 세 번째 0은 숫자를 필수로 넣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숫자가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맞죠? 여기까지. 자, 네 번째 한번 볼게요. 네 번째 9는 숫자를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숫자가 들어갔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얘는 맞고 숫자 들어갔으니까 얘도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물음표는 영어나 한글을 선택적으로 입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맞거든요. 얘는 안 들어가도 되죠. 그죠? 안 들어가도 돼요. 선택 입력은. 근데 얘는 영어나 한글이 5번째 위치해야 되는데 숫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문제 볼게요. 아래 고객 테이블과 구매 리스트 테이블의 관계에 참조 무결성이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 값이 구매 리스트 테이블의 고객 번호에 없는 경우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괜찮습니다. 자, 주 테이블인 고객 테이블에 고객번호 필드 값이 구매 리스트 테이블에 고객번호 필드에 한 개만 있는 경우 하나만 있어도 돼요. 얘도 괜찮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구매 리스트 관계가 연결된 구매 리스트 테이블에 고객번호 필드 값이 요 고객번호 필드 값이 고객 테이블에 고객번호에 없는 경우 이게 안 되는 거죠. 3번이 위배되는 겁니다. 우리 참조 무결성은 뭐라 그랬어요? 기본 테이블에 있는 필드에 있는 값이 관계가 연결된 테이블에 필드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객 번호에 넣으려고 하는 필드 값이 고객 번호 필드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은 맞죠?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 값이 구매 리스트 테이블 고객 번호에 2개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1대 다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일련 번호 데이터 형식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새로운 레코드 추가 시
자동으로 번호가 부여되고요. 해당 데이터 필드에 값이 입력되면요. 일련 번호는 수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복구가 안 돼요. 삭제된 일련 번호는 다시 부여되지 않습니다. 일련 번호 형식의 필드 크기는 변경할 수 없다. 우리 아까 테이블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일련 번호 형식은요. 기본 필드 크기가 4바이트인데 복제 아이디 방식으로 변경 시 필드 크기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틀린 거 4번입니다. 6번 한번 볼게요.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에서 필드마다 한영키를 사용하지 않고도 데이터 입력 시 한글 또는 영문 입력 상태를 정해 놓을 수 있는 필드 속성. 여러분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캡션은요. 필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표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테이블 조회 속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조회 속성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직접 값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회열에서 다른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값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3번입니다. 원하는 값을 직접 입력해서 조회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1, 2, 3번은 다 맞고요. 4번 볼게요. 조회 목록으로 표시할 열의 개수는 변경할 수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 원본에 맞춰서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4번이 정답입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특정 필드의 입력 마스크를 LA, 영구, 샵으로 입력했을 때 입력 가능한 데이터로 오른 것은? 그랬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맨 처음에 L이라고 했죠. L은 뭐예요? 영문자 또는 한글을 필수로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틀렸죠. 숫자가 왔으니까 1은 땡. 자, 이렇게 영어가 와야 돼요. 자, 이렇게 예비 후보는 2번, 3번, 4번. A는 뭐예요, 여러분? A는 영어 또는 한글 또는 숫자가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숫자가 들어가고, 그죠? 한글 들어갔고, 숫자 들어갔고, 여기까진 맞죠? 0 볼게요. 자, 0은 숫자를 필수로 넣어야 되죠? 자, 세 번째 숫자 2 들어갔고 맞고, 3 들어갔고, 얘는 안 되겠죠? 4번도 땡입니다. 자, 그러면 2번과 3번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엔 9예요. 9는 뭐예요? 숫자를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4 나왔고 3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또 맞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샵을 볼게요. 샵은 뭐예요? 선택입니다. 숫자나 공백을 입력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얘는 숫자가 들어갔는데 얘는 문자가 들어갔죠? 3번도 땡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의 나이 필드에 유효성 검사 규칙을 아래와 같이 지정했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 규칙에 이렇게 썼어요. 크다 20. 그럼 이건 뭐예요? 20보다 큰 값이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만약에 20보다 큰 값이 안 들어가면 숫자는 20보다 큰 값으로 입력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0을 입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20은 20보다 큽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20 입력하면 에러가 뜬다고요, 경고가. 그래서 숫자는 20보다 큰 값으로 입력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값을 다시 입력해줘야만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10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 기본키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볼게요. 기본키는 모든 레코드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필드에 지정하게 되고요. 1번은 맞습니다. 2번, 기본키는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지정 안 해도 되고요. 한 개의 필드에만?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개 필드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새 테이블을 만들면 기본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일련 번호 형식이 할당하게 됩니다. 맞고요. 하나 이상의 관계가 있는 테이블에 기본키를 제거하려면 관계를 먼저 삭제해야 된다 그랬죠? 앞서 언급해 드렸습니다. 요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두 번째 테이블 핵심 정리랑 관련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단원입니다. 쿼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SQL 질의어 한번 살펴볼게요. 질의어란 질문하면 대답해주는 언어를 말합니다. 대소문자 구분 안 합니다. 마지막 구문에는 세미콜론이 들어가요. 여러 개 필드는 쉼표로 구분되고요. 모든 필드 검색은 별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distinct입니다. 중복되지 않게 검색한다는 의미고요. delete에서 조건을 지정하지 않게 되면 전체 레코드가 삭제됩니다. 삭제된 레코드는 복구가 안 돼요, 여러분. 자, 우리 where랑 having에 대한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where랑 having은 조건에 관한 구문을 적는 건데요. where는 필드에 관한 조건을 지정하는 것이고요. having은 그룹에 대한 조건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order by 볼게요. order by는 정렬 조건을 지정하게 됩니다. ASC는 오름차순이라고 부르고요. DESC는 descending, 내림차순, 정렬하는 방식입니다. 정렬 방식을 지정하지 않게 되면 기본값인 오름차순으로 정렬됩니다. 자, 우리 오름차순 순서는요. 맨 처음에 숫자가 오고요. 그 다음에 한글, 그리고 영어가 오게 됩니다. 영어는요, 앞서 언급해드렸지만 소문자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대문자가 오게 됩니다. 자, 그룹 바인데요. 그룹은 집계함수입니다. sum, avg, count와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걸 집계함수라고 불러요. sum은 합계고요. avg는 평균, count는 개수 셀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봤어요. 고객 코드별로 그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룹 바이 고객 코드. 반품의 수가 3개 이상인 이런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룹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having, count, 고객 코드 필드의 레코드 개수가 3 이상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선택지리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인 쿼리로 한 개 이상의 테이블 쿼리 조합에서 특정 조건에 맞는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쿼리가 선택 쿼리입니다. 요약지리 한번 볼게요. 집계함수 sum, avg, count, max, min 이걸 이용해서 그룹별 계산을 하기 위한 쿼리입니다. 크로스탭 지리 한번 별표해 볼까요? 우리 크로스탭 쿼리는 실기에서도 많이 나오는 지리입니다. 자, 특정 필드에 대한 요약값을 표시하게 됩니다. 자,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룹별로 한 집합은 왼쪽은 행이고요. 또 한쪽은 위쪽 열에 표시되는데 이것은 피벗 테이블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행 머리글에는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최대 3개고요. 열 머리글은 1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매개변수 쿼리 별표해 주십시오. 우리가 쿼리를 실행할 때 조건을 입력받아서 지리에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대화창이 떠요. 담당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담당자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 담당자에 해당하는 조건에 맞는 쿼리가 지리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 조건 데이터가 있다고 하고요. 조건식은 매개 변수에 쓸 수가 없다는 거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조건에 맞는 데이터에 쓰는 거고요. 조건식을 쓸 수는 없습니다. 통합 쿼리 볼게요. 통합 쿼리는 유사한 2개 테이블이나 지리 내용을 합쳐서 한 개 테이블로 만들기 위한 지리를 통합 쿼리라 그럽니다. 유니온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레코드는 한 번만 입력됩니다. 이 말은 중복된 레코드는 한 개만 입력이 된다는 말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개수가 다르면 통합이 안 돼요, 여러분.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인 볼게요. 2개 이상의 테이블을 한 개의 테이블처럼 사용하기 위한 기능을 조인이라 그럽니다. 우리 형식이 테이블 명점 필드명 이렇게 사용돼요.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인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한다. 요 1번 유형은요. 이너 조인 그럽니다. 내부 조인. 자, 내부 조인은 두 테이블에 일치하는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레코드를 말하고요. 자, 2번 볼게요. 아까 우리 예시를 들었던 기본 테이블인 주 테이블인 거래 물품. 자, 거래 물품에서는 모두 포함하고 오른쪽에 있는 관계가 연결된 거래 정보 보조 테이블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왼쪽에는 모두 포함하고 오른쪽에는 일치하는 것만 포함하게 되는 거. 이거를 왼쪽 외부 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은 왼쪽 외부 조인이에요. 자, 3번 볼게요. 관계가 연결된 거래 정보에서는 모두 포함하고 그럼 오른쪽은 다 포함하는 거죠. 주 테이블인 기본 테이블인 거래 물품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한다고 돼 있죠. 오른쪽은 다 포함하고 왼쪽에는 일치하는 것만 포함하게 되는 이 구조는요. 3번 유형입니다. 오른쪽 외부 조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외부 조인은요, 두 테이블에 공통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레코드도 포함할 수 있는 걸 외부 조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왔어요.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요, 이 조인선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조인에 사용되는 필드 형식은 동일하거나 호환되어야 된다는 거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액세스 함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엑셀 함수와는 조금 틀린 게 있어요. 체크 한번 해볼게요. sum은 합계입니다. AVG 요게 다르죠 여러분. 엑셀에서는 에버리지였는데 액세스에서는 AVG 평균 구하는 겁니다. 카운트 별표 하면 레코드 개수를 구하고요. max가 최대값, min은 최소값입니다. in, str 아까 언급해드렸죠. 문자열의 위치를 구하는 거고요. len은 문자열의 길이를 구합니다. left는 왼쪽에서 개수만큼 갖고 오고 right는 오른쪽에서 개수만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우리 mid는 문자열에서 번째부터 개수만큼 가져오게 되고요. str은 숫자를 문자 형식으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자, 우리 데이터의 헤드는 날짜에 지정된 값에 연, 월, 일 더해주는 거고요. 포맷은 이 결과값을 서식에 맞춰 표현할 때 쓰는 함수입니다. 서브토탈은 부분합이고요. ABS는 절대값, 그리고 사인은 부호 구하는 거예요. 양수, 음수, 라운드는 반올림이고요. 모드는 나머지 구하는 겁니다. now는 현재 날짜와 현재 시간을 구해주고요. date는 현재 날짜, date, IFF는 날짜의 기간을 구해줍니다. cdate는 날짜 형식으로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SQL 예시 구문 저희 예제 갖고 SQL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먼저 읽어드릴게요. 회사 테이블에서 그래서 from 다음엔 회사 이렇게 쓰는 겁니다. 부서가 영업부인 이거 조건이죠. where 다음엔 부서는 영업부입니다. 직원의 이름 직책을 검색하시오 돼 있죠. select 다음엔 내가 검색할 필드명을 적습니다. 이름, 콤마 직책. 이름과 직책을 검색하시오. from 회사 테이블에서 where 조건은 뭐라고요? 부서가 영업부인.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구문의 끝은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끝난다는 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부서별 급여 합계가 그랬죠? 1,000만 원 이상인 회사 테이블에서 부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부서별 했으니까 그룹 바이 부서가 되고요. 1,000만 원 이상인 그랬죠? 뭐가 합계가 누구 합계? 급여 합계가 그래서 having some 급여 크거나 같다 1,000만 원이 돼요. 네, 그래서 누구 검색하래요? 회사 테이블에서 부서를 검색하래요. 자, select 다음에 필드 부서를 검색하시옵니다. from 회사 테이블에서 그룹 바이 부서별로 자, having은 그룹 바이에 나오는 조건이라고 했죠. some 급여의 합계가 부서별 급여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자료를 검색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회사 테이블에서 부서가 미래로 시작하는 모든 데이터 검색해 볼게요. 우리 모두 검색할 거니까 셀렉트 별표고요. 어느 테이블에서 회사 테이블에서 그래서 from 다음에는 이렇게 테이블 이름이 나옵니다. from 회사 where 조건이죠. 누가 부서가 뭐로 시작하는 미래로 시작하는 요거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글자로 시작한다 그러면 like가 들어가고요. 자, 하나짜리 인용보 안에 대괄호 안에다 내가 시작할 문자와 뒤에 %를 써줘야 돼요 여러분. 엑셀에서 A 별표하는 거랑 똑같아요. A로 시작하는 액세스에서 시작하는 건요 이렇게 그 대괄호 안에 내가 시작할 글자를 넣고 %를 넣어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회사 테이블에서 부서가 A, B, C로 시작하는 모든 데이터를 검색하시오 되어 있죠. 아까 문제랑 비슷하니까 잘 한번 볼게요. 자, 모두 검색하라고 해서 select 다음에 별표입니다. 어느 테이블에서 회사 테이블에서 그래서 from 다음에 테이블명 회사가 나오게 되고요. 자, where는 조건입니다. 부서가 우리 시작한다 할 때 이렇게 대괄호 들어가는데 A부터 C까지죠. 그래서 A부터 C까지를 A 빼기 C라고 표현합니다. 시작하는 거니까 뒤에 %가 붙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회사 테이블에서 부서가 APS로 시작하지 않는 모든 데이터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아요. 모두 검색할 거니까 셀렉트 별표, 회사 테이블이니까 from 회사입니다. where 다음엔 조건을 쓰는데 부서가 APS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건 아까 우리 APS로 시작하는 건 이렇게 대괄호 안에 APS 쓰면 되는데 시작하지 않는은 이렇게 앞에 느낌표 기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테이블에서 부서가 인사부인 자료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딜리트 별표 모두 지워라 from 회사 테이블에서 where 부서가 뭐랑 같은 인사부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회사 테이블에서 호봉 필드에 1 넣을 거고요. 급여 필드에 100만원 넣어 보겠습니다. insert into values입니다. 이거 수거처럼 꼭 외워주셔야 돼요. insert into 자, 처음에 회사가 들어가고요. 괄호 열고 필드명을 적게 됩니다. 자, 회사 테이블에 호봉 필드와 급여 필드에 자료를 넣으시오 해요. 호봉 필드에는 1을 넣을 거고요. 순서대로 급여 필드에는 100만원이라는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왜 여긴 선생님 따옴표가 붙고 여기는 따옴표가 안 붙죠? 제가 이걸 구분해 드리고 싶어서요. 문자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따옴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숫자이지만 문자 형식으로 넣을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를 넣어봤고요. 얘는 숫자 데이터만 들어가기 때문에 100만원 여기에는 따옴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요거 체크해 볼게요. 급여 테이블에서 기본급을 20% 인상된 금액으로 갱신해 보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set 들어갑니다. 업데이트 급여 테이블 업데이트 하시오. set 어떻게 우리 A는 B 구조 아시죠? B 값을 A에 넣을 겁니다. 기본급에 20%가 인상됐다는 건 원래가 1이잖아요. 그래서 1.1을 곱해서 계산된 값을 다시 기본급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본급을 20% 인상된 금액으로 갱신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20% 인하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0.2가 빠지니까 기본급에 0.8을 곱해서 넣어주는 원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SQL 한번 보겠습니다. 학과 테이블에서 학과 코드가 AC로 시작하는 두 글자 이상의 학과 코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select 학과 코드를 검색하시오. from 학과 테이블에서 where 조건은 뭐예요? 학과 코드가 like 큰 따옴표로 AC 별표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요. AC로 시작하는 두 글자 이상이라는 뜻이 돼요. 구문의 끝 세미콜론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insert 삽입 구문은요. 여러 개 레코드를 한 개의 테이블에 추가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에 여러 테이블에 추가할 수 없다는 거 시험에 나왔거든요.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번째 쿼리 핵심 요약 정리 끝내봤고요. 저랑 관련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세 번째 쿼리 핵심 문제 저 독골이랑 같이 풀어볼게요. 1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쿼리에서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결합하기에 괄호 안에 넣어야 할 조인 유형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테이블 1 그리고 테이블 2 사이에 들어갈 구문은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한다. 이게 뭐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너 조인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값 테이블에 속성 A가 1, 2, 3, 4, 5를 갖고 있고요. 자, 을 테이블의 속성 A가 0, 2, 3, 4, 6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쿼리를 실행하는 거예요? 유니온이죠. 자, 값과 값에 을을 합칠 겁니다. 그럼 공통된 거는 빠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0, 1, 2, 3, 4, 5, 6이 들어가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통합 지리는요, 두 개를 모두 합치는데 공통된 부분은 빠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만 들어가게 됩니다. 자, 3번 별표해 볼까요, 여러분? 아래 문자열 함수의 결과값으로 옳은 것은 INSTR 그랬죠? INSTR은 처음에 스타트 번호예요. 스타트. 세 번째부터 검색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이니까 H부터 검색하는 거예요. H부터 찾겠다. 뭐를? 대문자 A를 찾겠다인데 요 뒤에 1이라고 써 있잖아요. 1이라고 쓰면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고 찾게 되고요. 만약에 0이라고 쓰면 대소문자를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세 번째부터 A를 찾을 건데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을 거다. 얘는 몇 번째 위치에 있는가 그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니까 H부터 자 찾으니까 뭘 찾겠어요? 요 A 찾겠죠. 소문자에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A는 몇 번째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잖아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학년별 검색 매개변수 매크로 쿼리를 실행해서 나타나는 메시지에 A에는 2, B에는 3을 넣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between A and B죠? 그럼 2부터 3까지니까 이 필드 이름이 뭡니까? 학년.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학년과 3학년 레코드만 출력되게 됩니다. 5번 볼게요. 다음 중 쿼리 실행 시 값이나 패턴을 묻는다고 돼 있죠? 메시지를 표시하고 사용자에게 값을 입력받아 사용하는 쿼리. 우리 이거 뭐라 그래요? 정답은 3번입니다. 매개변수 쿼리입니다. 자, 6번 볼게요. 다음 중 액세스에서 데이터를 찾거나 바꿀 때 사용하는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1하고 샵 3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샵은 숫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103도 되고 113도 되고 123 검색됩니다. 얘는 맞습니다. 자, 소한 다음에 물음표자죠? 소 다음에 한 글자가 오게 돼요. 그래서 소비자, 소유자, 소개자 다 검색됩니다. 얘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느낌표가 들어갔죠? 느낌표 들어가면 뭐예요? 제외한 이렇게 들어갑니다. B나 U라는 글자가 소하고 자 사이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소비자가 검색된다? 안 돼요, 여러분. 얘는 검색 안 되고 소개자는 검색되겠죠. 네, 소비자가 검색이 안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얘는 뭐예요? 대괄호하고 A 빼기 C 했죠? A부터 C까지가 B하고 D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B, A, D도 맞고 B, B, D도 맞습니다. 4번은 맞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7번 한번 볼게요. 부서별 읽어보시죠. 부서별 관리하는 테이블에서 부서별로 영업실적이 1억 원 이상인 제품의 합계를 구할 겁니다. 우리 그룹별로 조건을 물어봐야 돼서 정답은 그룹바이가 들어가고요. 조건에 해당하는 건 그럼 뭐가 들어가요? having. 검색해야 되니까 select가 들어갑니다. 구문에 해당하지 않는 거 4번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오더바이는 어디에다 써요, 여러분? 네, 정렬할 때 쓰죠.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할 때 사용합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크로스탭 쿼리다.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레코드의 요약 결과를 열과 행방향으로 그룹화해서 표시합니다. 맞고요. 2번 볼게요. 쿼리에서 데이터를 직접 편집할 수 없다. 맞아요, 여러분. 2개 이상의 열머리글 옵션과 행머리글, 값 옵션 등을 지정한다 되어 있는데 열머리글은요, 여러분 아까도 언급해드렸지만 한 개만 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에서 아래 같이 설정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표시하는 SQL문. 자, 여기 보시면 조건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개 조건은 서로 또는으로 해석됩니다. 자, 지역 필드가 서울이거나 모집 인원이 1000보다 큰 자료에 대해서 모집 인원을 2000으로 업데이트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업데이트 테이블 1을 업데이트 할 겁니다. set 어떻게 모집 인원에 2000 넣어줄 거예요. 왜요? 어떻게 될 때 조건이죠? 자, 지역이 서울이거나 모집 인원이 1000보다 클 때라고 해석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10번 한번 해볼게요. 다음 중 각 데이터 형식에 맞는 쿼리의 조건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숫자일 때요. 크거나 같다 2000 and 작거나 같다 4000 맞죠? 얘는 2000에서 4000까지라는 소리고요. 날짜 데이터 할 때 작다 하고 큰 따옴표로 2019 빼기 07 빼기 17 아니죠, 여러분. 날짜 데이터는 이 따옴표 대신에 앞뒤에 샵이 붙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문자 데이터 할 경우 같지 않다 성붙고 이게 뭐예요? 성붙고와 같지 않은 문자는 따옴표가 붙고요. 자, 문자 데이터 할 때 이런 것도 있었죠. in 서울, 부산 하면 뭐예요? 서울과 부산 중에 하나라는 소리가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쿼리 핵심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쿼리에 대한 핵심 요약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액세스 구문은요, 엑셀과 많이 비슷합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드디어 커마 1급 데이터베이스 마지막 파트인 폼, 보고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강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덕골이었습니다.